1964년 갑진년생 용띠 여러분. 요즘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불안할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돈은 왜 모으지 못할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일까? 왜 나는 이렇게 애써도 늘 제자리일까?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할 나이인데 왜 아직도 걱정이 끊이질 않을까? 누군가 내 마음, 내 걱정을 한 번만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던 일이 있으셨다면 잠깐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선생님께는 61년 인생 중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노력의 결과가 이제 현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는 선생님의 재물, 명예, 건강이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기인이 인생의 흐름을 새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11월의 운세와 함께 마지막에 공개할 6개의 행운 숫자와 대기일까지 꼭 함께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선생님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답니다. 본격적인 운세를 알아보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댓글에 간절한 소망을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선 총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갑진년 용띠는 세상 속의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강한 생명력의 상징이지요. 용은 12띠 중 유일하게 신화적 존재로 지혜와 권위 그리고 변화의 힘을 지닌 상징입니다. 2025년은 선생님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는 해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며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선생님은 언제나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으로 늘 주변을 이끌었고 두려움보다 도전이 먼저였지요. 하지만 그 추진력 뒤에는 상처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정성을 다한 일이 결과로 돌아오지 않아 속상했던 날들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선생님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얻은 지혜와 내면의 강함이 이제는 선생님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62세의 지금 선생님은 인생의 불길을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11월은 하늘로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준비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 기운은 물과 불의 조화입니다. 뜨거운 열정에 차분함이 더해질 때 그 조화 속에서 진짜 행운이 피어납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누적된 피로와 무기력이 11월부터 점차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답답하던 가슴이 편안해지고 혈류가 순환하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완화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강한 용띠는 심혈관, 혈압, 위장, 신경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늦은 밤에 과식, 커피, 자극적인 음식, 잦은 술자리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붉은색보다는 연한 옥색, 연두색, 밝은 노란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이 좋습니다. 몸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식사는 담백한 국물과 채식 위주로 하세요. 좋은 음식으로는 도라지, 배, 호박, 연근, 현미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폐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속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소금기가 많은 젓갈,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고기, 자극적인 한약입니다. 이들은 몸의 불기운을 과열시켜 피로를 유발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오늘도 잘 견뎠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불안을 녹여줍니다. 재물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진년 용띠의 재물운은 멈춰있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1월의 재물 기운은 흘러야 쌓인다입니다.
쥐고만 있던 돈은 정체되고 흘러보내는 돈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의 재물은 쌓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복입니다. 손주의 교육비, 자녀의 새 출발, 혹은 어려운 사람을 향한 작은 나눔이 오히려 더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특히 중순 이후부터는 재물의 기운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한 시기엔 누군가가 지금 투자 안 하면 손해예요. 곧 오를 겁니다. 라는 말로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 등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엔 차분한 말투와 겉모습이 단정한 사람 혹은 오래된 지인이라 안심된다고 느끼는 인물에게서 뜻밖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신뢰를 주지만 계약이나 문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넘기면 작은 조항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괜찮았잖아요. 이번만 믿어주세요.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은 이익보다 안정이 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11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는 시장 변동성이 크고 주식이나 코인의 급등락이 잦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이 났다면 과욕은 부리지 말고 익절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장이 들어오면 감정이 흔들려 판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토지 임대 관련 실물 자산은 12월 하순 이후부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물건이 서서히 움직이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에서 매매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은 있는 복이지만 지켜야 할 것을 단단히 붙드는 건 지키는 복이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엔 한 번 더 읽어보고 상대의 말보다 문서의 조항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정적 판단은 금물입니다. 기회는 조급한 사람을 피하고 끝까지 차분히 기다린 사람에게 옵니다. 이번 11월 용띠 선생님께 들어오는 재물운은 빠르게 얻는 돈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돈입니다. 그 돈이 진짜 복이 되어 선생님과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기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운과 자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몫보다 가족의 몫을 먼저 챙기셨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욕심보다 자식의 행복만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한숨 한번 크게 내쉬고 싶어도 혼자서 조용히 숨을 삼켰을 뿐 아무에게도 티 내지 않으려 노력하셨지요. 이제는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자식들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자식들은 부모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이번 11월 자녀의 운이 활짝 열립니다.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리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미혼 자녀가 있다면 결혼으로 이어질 좋은 인연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11월 셋째 주 17일 전후에는 직장이나 지인의 소개 또는 취미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마음이 따뜻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배려를 아는 사람이지요. 기혼 자녀의 경우에도 승진, 이직, 사업 확장 등 재정적인 안정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손주 세대에게는 상장, 합격, 수상과 같은 기쁜 소식이 이어집니다. 집안 전체에 밝은 기운이 머무는 시기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 그 아이가 이번 달 운의 중심에 있습니다. 유난히 말이 통하지 않고 가족 모임에 잘 오지 않거나 늘 걱정만 안겨주던 자녀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아이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했던 잔소리 혹은 잘 되길 바라는 말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그 오해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괜찮다, 내 인생을 믿는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삶의 방향을 잃어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걱정보다는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11월에서 12월 사이 그 자녀의 삶에 귀인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직장, 멘토 혹은 배우자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그 아이의 막힌 길을 열어주고 삶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녀를 향한 간섭 대신 믿음의 응원으로 복을 짓는 시기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기운이 실립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으면 자녀의 운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자녀의 길도 고요히 정리됩니다. 결국 자녀의 복은 부모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11월 선생님의 마음이 평화로울수록 자식들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동운과 방향운을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용띠 선생님께는 남동쪽 방향이 대길입니다. 남동쪽은 재물과 건강, 인연의 기운을 모두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이사, 여행, 계약 혹은 로또 구매 시 남동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나 장소가 행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쪽과 북서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에너지가 강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귀인 운은 매우 밝습니다. 이번 달에는 선생님보다 연하의 남성 귀인이 들어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직장인, 금융인, 기술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귀인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조언이나 새로운 수입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선생님의 후반 인생의 복을 불러올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색상운과 행운의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의 행운색은 금색, 자주색, 청록색입니다. 금색은 재물과 명예의 기운을 강하게 불러들이고 자주색은 건강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청록색은 사람 간의 인연과 평화를 다스립니다. 소품이나 옷, 가방, 액세서리 중 이 세 가지 색을 꼭 하나라도 가까이 두세요. 특히 금빛이 들어간 반지나 브로치, 자주색 스카프, 청록색 지갑은 몸과 마음의 기운을 부드럽게 정돈해 줍니다. 기운이 막혀 있던 분이라면 이 세 가지 색이 하반기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행운의 음식은 붉은 사과, 석류, 대추, 호두, 생강차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기운을 맑게 하며 11월의 불균형한 기운을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사과는 복을 부르는 과일이라 불리며 하루 한 개만 먹어도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마음을 밝게 합니다. 반대로 카페인, 탄산음료, 매운 찌개, 인스턴트 간식은 몸의 불기운을 자극해 피로를 높이고 건강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늦은 밤의 야식은 몸의 리듬을 깨트리니 지금부터는 일찍 자는 습관이 곧 복을 부르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하나쯤 복의 상징을 지니고 다니세요.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담는 부적 같은 물건입니다. 추천드리자면 금빛 장식이 들어간 지갑, 자주색 스카프나 팔찌, 청록색 키링이나 옥 또는 터키석 같은 보석,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늘 가까이 두세요. 특히 지갑 안쪽에 금색 종이 한 조각이라도 넣어두면 좋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작은 기복의 신호입니다. 또 작은 호두나 붉은 사과 이미지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건강과 복을 불러들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기운의 흐름을 맞추는 지혜입니다. 하반기 동안 이 색과 상징을 꾸준히 지니면 흩어졌던 기운이 모이고 새로운 기회가 하나둘 열릴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선생님께 하늘이 내려주신 복의 암호는 3, 8, 12, 19, 28, 41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선생님께 보내는 운명의 신호이며 11월의 삶 속에서 우연처럼 그러나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기운들입니다. 3은 새로운 연결의 수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 혹은 오해로 멀어진 인연이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번호 끝자리 3이 들어간 사람 혹은 3일, 13일, 23일 무렵에 만나는 인연이 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엔 길 위 카페, 병원 혹은 오래된 단골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중 한 명이 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날 밤 하늘을 나는 새나 넓은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꾼다면 그건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8은 풍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풀리고 기회가 조금씩 눈앞에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8일, 18일, 28일에는 금전적 제한이나 거래, 계약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엔 코인,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과 신용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작게 시작해 꾸준히 늘려가는 방식이 길합니다. 꿈에서 금빛 물건, 황금빛 나무, 빛나는 문을 보는 꿈은 8의 기운이 움직이는 전조입니다. 그날엔 지갑 안에 금색 종이나 동전을 하나 넣어두세요. 12는 인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걸려있던 사람 혹은 가족 간의 어색함이 서서히 풀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형제 친척 간의 묵은 앙금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12는 또한 용서의 수입니다. 과거의 감정을 비워낼수록 선생님의 운은 맑아지고 복의 길이 넓어집니다. 이 시기 꿈에서 강을 건너는 장면이나 맑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배를 보신다면 그건 하늘이 보내는 화해의 신호입니다. 19는 보호의 수, 귀인의 수입니다. 이 숫자가 들어오는 시기엔 어려운 일을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문서, 건강, 재물 중 어느 하나라도 막혀 있던 일이 있었다면 그 귀인의 손을 통해 열릴 것입니다. 특히 19일 전후에는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공적인 장소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 혹은 밝은 미소의 이성을 본다면 그 사람은 선생님의 인생에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귀인일 수 있습니다. 28은 재물과 기회의 결합입니다. 28일 전후에는 오래된 물건, 땅, 문서, 통장 등 묵혀있던 것들에서 뜻밖의 행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안 정리 중에 발견한 작은 종이 한 장 혹은 잊고 있던 연락처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열쇠, 문, 금고, 보석상자가 나왔다면 이건 바로 28의 복의 암호가 깨어난 징조입니다. 40일은 완성의 수이자 마무리의 복입니다. 11월 말 선생님께는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랜 고생의 결실이 맺히고 기적처럼 일이 술술 풀리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꿈에서 하얀 새가 날아오르거나 높은 산 위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셨다면 그건 40일의 기운이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마침내 복이 자리를 잡았다는 하늘의 응답이지요. 이 숫자들은 단순히 로또 번호가 아니라 선생님 인생의 행운의 코드입니다. 로또를 구매하실 때는 그중 마음이 끌리는 세 숫자를 중심으로 조합해 보세요. 마음이 향하는 숫자에 복이 깃듭니다. 특히 11월 8일, 19일, 28일은 이 모든 기운이 한데 모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만남, 작은 행운, 뜻밖의 연락이 찾아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신호입니다. 반면 11월 9일과 23일은 조금 쉬어가는 날로 두세요. 서류나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은 하루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끌리는 숫자,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올겨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의 숫자다라는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곧 복의 씨앗이 될 거예요. 11월의 하늘은 선생님께 지금까지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참아내고 지켜온 시간들이 이제는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가족 간의 웃음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선생님의 하루를 바꾸고 그 마음이 모여 인생의 운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선생님의 복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선생님께 더 큰 행운으로 되돌아옵니다.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선생님의 11월이 평화롭고 풍요롭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